네, 안녕하세요. 김동훈 차장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 이 페이지, 8페이지거든요. 8페이지 하다가 어제 좀 종료가 되는 바람에 이 페이지 마무리 못했는데, 이거는 막 그림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모든 일 마찬가지죠.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항상 원래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마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 계획은 항상 평탄하게 이렇게 투자가 잘 돼서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여곡절이 많죠. 여기를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중도에 이제 포기하시거나 하는 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네, 이 페이지 이렇게 설명 마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시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이 부분도 이제 다른 교육 가서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제가 글로 길게 적어놨는데 여기는 주 내용 그거예요. 제가 좀 밤에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데, 근데 시장 예측,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예측이, 저희가 GPS하고 이게 나침반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 예측은 GPS가 아니죠. GPS는 아시는 것처럼 위도 경도라든가 정확한 어떤 위치를 딱 찍어줘요. 정확하게.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다,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정확히 찍어주지만, 나침판은 단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북쪽으로 가자.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었거나 했을 때 나침판을 보고 북쪽으로 가거나 할 때 그 방향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GPS하고 나침판 차이는, GPS는 지형지물, 결국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알 수 있지만, 나침판은 단지 방향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방향만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침판을 들고 북쪽으로 간다. 그럼 가는 도중에 제가 나침판 보게 되면은 주위를 안 둘러보고 나침판 보고 간다. 그럼 결국 앞에 웅동에 가서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큰 변수가, 나침판은 전류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전봇대라든가 큰 송전탑 있는 근처에 가면 나침판이 이게 방에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방향은 있지만 그 주위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항상 앞을 잘 살피고 좌우 잘 살피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물론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나 저희 판매 직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보통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시장 전망을 GPS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절대적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무조건 그렇게 될 거다. 절대적으로 믿고 마치 GPS 있냐. 그럼 예를 들면 코스피가 내년에 3,200 갈 거다. 그럼 지금 3,000대니까 지금 하면은 200포인트 먹을 수 있네. 라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논리적인 과정은 봐야겠지만,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논리적인 고민이라든가 검토 없이 무조건 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고 투자한다. 이건 좀 아닌 거죠. 방향이죠, 방향. 나침반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향성 알려준 거죠. 그 방향성은 이쪽 방향이지만, 거기 안에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라든가 좀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페이지는, 왼쪽에 보이는 동물이 여우예요. 여우. 오른쪽이 이게 고슴도치. 보통 저희가 전문가들, 보통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을 이제 두 부류로 많이 나누거든요. 한 부류는 왼쪽에 보이신 것처럼 여우, 한 부류는 우측에 보이시는 고슴도치.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우라 그러면은 보통 안 좋은 이미지예요. 뭔가 교활하고 남을 좀 속이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오히려 고슴도치는 고슴도치가 모성애가 되게 강한 동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위에 부분에 있는
그 마이클 모브신의 판단의 버릇 중에 있는 문구인데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만 알고 있다. 고슴도치형은 큰 것을 알고 있고 그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을 한다. 반면 여우형은 많은 것들을 약간씩 알고는 있으며 복잡한 문제들을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여우형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함께 엮어서 통합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결국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다양성이 열쇠인 것이다. 예. 결국은 투자의 세계에서 전문가들은 여우형 전문가가 고슴도치형 전문가보다는 좀 더 낫다는 거죠. 물론 낫다는 의미가 뭐 저 사람이 우월하고 월등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그거죠. 결국 자기가 전망한 거에 대해서 향후의 결과가 나왔을 때 맞을 수 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향후 시장을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한 50% 맞는 경우도 있고 한 90% 맞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여우형 전문가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처음에 예측했던 그 예상했던 것과 그 예상 과정은 당연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겠죠.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제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으면은 그 결과를 비교해서 자기가 보니까 뭐 이런 가정이 틀렸더라. 뭐 이렇게 지금 여러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 비판적이다, 뭐 수정한다, 뭐 신중하다. 그다음에 뭐 이론보다는 관찰에 의존한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여우의 이미지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고슴도치는 보시는 것처럼 고집스럽다. 그렇죠? 자신만만하다. 예측이 잘못될 것에 대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더 못한 척한다. 결국 뭐 이 표현이 단순히 비교하는 긴 한데 뭐 여우냐 고슴도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향후 시장이라든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예상을 할 때 당연히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지만 그 논리적인 과정을 가지고 판단한 그 향후의 예상이 실제 다를 경우에는 과감히 인정하고 내가 어떤 과정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가정을 했고 아니면은 그 논리 추론 과정에서 뭔가 조금 오류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지 하고 그냥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을.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요.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로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로또를 어떤 잘 팔린 집에 가서 뭐 생각은 다 되게 로또가 저희가 될 희망으로 가는 거죠. 될 희망으로 되려고 글쎄요. 저는 되려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바램?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램이지 내가 저 집을 가서 로또를 꼭 돼야 되다 무조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 이 부분도 그냥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본인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했던 게 다를 경우에는 과감히 인정하고 그 논리를 다시 수정해서 뭐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분이 나심 탈레브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블랙스완이라고 아시죠? 예상치 못했던 머리스 그런 거. 이분이 이제 요 책도 있어요. 이분이 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던 분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실은 책을 안 읽어봤어요. 이렇게 요 책 말고 다른 책 이분이 쓴 거 중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잠깐 너무 어렵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책을 좀 어렵게 쓰기로 유명하대요. 그 어렵게 쓴 책을 또 우리나라의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두 번 꼬아서 좀 그쵸? 지루하게 내용 전반적으로 지루하다. 그 논리는 참 우수하고 개념 우수한데 이 친절하게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향은 아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아까 뭐 블랙스완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신 행운의 속주마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약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이단아?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비판적인, 좀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한 분.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그 경제학자나 전략가들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전망을 발표하는 사람들이므로 실제로 검증 가능한 사실보다 순전히 말솜씨로 출세가 좌우되는 일종의 연예인이다. 물론 이 말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할 경우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논리 없이. 특히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검증된 뭐 전문가는 이런 분 말고 솔직히 뭐 소위 말하는 뭐 진하게나 나와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보시면은 뭐 어떤 종목이 뭐 카더라 좋다 뭐 차트 갖고 와가지고 이건 여기 했으니까 무조건 매수하자 이럴 거 있는데, 실은 그분은 따지고 보면 논리가 없는 분들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려서 쓰는 거죠. 결국은 여우형 전문가냐, 전문가는 표현이 아니라 여우냐 고슴도치냐 구분해서 뭐 우리가 여우형 전문가의 그런 뭐 전망이라든가 그 전망이 나오기까지 한 논리를 좀 접하는 게 도움이 더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문구는 저희 문병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 계시는데, 그 매트릭스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쪽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수님도 하시면서 실제 투자 회사도 일단 그 로봇, 약간 퀀트 관련 회사인데 차려서 이제 실제 운영도 하시는데, 뭐 실제로 운영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논리라든가 이분의 이론은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책에 보면 요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은 게요. 아까 여우형 같은 게 맨 빨간색처럼 거죠. 여우형의 전문가처럼 여기 처칠이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위대한 정치가란 10년 앞에 예측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100%딱 맞춰서 적중하면 제일 위대한 정치가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자질은 10년 뒤에 그것이 왜 틀렸는지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다. 예, 그렇죠. 결국은 내가 지금 10년 후를 예측을 했는데 이제 어떤 논리에 따라 가지고 결과 도출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게 된 논리가 쫙쫙쫙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이 예측했을 때 이거는 아니었구나, 맞았구나,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예. 요 그림은 제가 아마 3년 전에 화상회의 할 때 한번 퀴즈를 하면 됐던 건데요. 뭐 여기는 제가 퀴즈를 낼 순서가 아니니까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추입니다. 2005년도 때 한 5억 5천 정도 됐거든요. 5억 5천. 근데 2018년도 때 얘가 얼마 있냐? 16억, 거의 17억, 16억이 갔죠. 몇 배 엄청 뛴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집을 들고 있는 분이 내가 저점에서 사서 물론 좀 가격 정지가 있었지만 분명 얘는 이 가격까지 갈 거야 라고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사서 가지고 있다 보니 오른 거죠. 그렇죠? 대부분 부동산은 지금 안 그래도 예전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 투자라는 게 100% 실력만 가지고는, 책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물론 이제 지식은 늘어나고 어떤 좀 안 좋은 시장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포용력은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투자에 배우고 성공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하지만 운도 상당히 따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를 뭐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실은 요 앞 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림 풀어 쓴 건데, 그렇죠. 이 어떤 분석을 해서 그 분석만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맞지만 실제로 그 분석을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분석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자, 오늘 코스피가 한 3% 마이너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3시 한 10분까지. 근데 내일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느낌상 근거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당장 오늘 빠진다고 내일 더 빠질 수도 있고 내일 오를 수도 있지만, 그냥 느낌상 오늘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설마 내일은 더 빠지겠어 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원래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내일 하루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시장을 보니까 어제 3% 빠졌는데 오늘 4%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2배 레버리지니까 수익이 2배 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실력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과감히 그거는 운입니다. 운. 특히 단기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맞고 틀리고 떠나가지고요. 지금까지는 개론적으로 뭐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뭐 어제까지 해서 이제 조금 딱딱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가 끝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그림은 실은 예전에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를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두 가지 개념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뭐 이런 보시면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경기 사이클 중에 키친 사이클이 있고 주글라 사이클이 있어요. 키친 사이클은 보통 3에서 4년 정도, 주글라는 10년. 저희가 10년 그리면 떠오르는 게 있죠. 10년 주기설, 2008년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19년, 20년. 18년, 19년 경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20년에 코로나 왔죠. 10년. 그래서 10년 주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서 결국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조셉 키친이라든가 이제 클라이먼트 주글라, 이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분들이 경기 주기를 파악해 보니까 경제 주기는 짧게는 3년에서 4년 정도 그 진폭을 가져서 움직이고, 또 길게는 10년에 움직이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실은 이 주글라 사이클 안에 키친 사이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그림 살짝 그려놨는데, 이 큰 10년짜리 이 파동이 있으면은 요 안에서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년, 4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짧게는 3, 4년의 그 작은 경제 사이클, 진폭이 있는 게 있지만, 길게는 10년짜리 경기 사이클도 있다. 근데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개념만 하시면 돼요. 키친 있고 주글라가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은 잘 100% 맞다고 얘기 못해요. 근데 그래도 과거 경험상 이런 경기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은 뭐 증권 리포트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신다고 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예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과거나 현재나 기본적으로 이제 맞아왔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그렇다 딱 뭐 3, 4년 되면은 경기가 저 한 번 사이클 타고 10년 되면 사이클 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간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키친 사이클, 주글라 사이클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든가 그 진폭, 그 다음에 기간, 뭐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경기를 보는 예전부터 경기를 보는 몇 가지 약간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 그 다음 페이지는 아마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론. 네, 이런 부분. 결국은 요 자세한 설명을 내일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이론의 근본적인 거는 경기는 순환한다. 경기는 순환한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 같은 경우에도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도는데 어떻게 도냐? 제가 A, B, C, D, E, F 국면을 적어 놨잖아요. 여기에 A, B, C, D, E, F예요.
근데 물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이론이 현재하고는 많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 과거랑 지금 분명히 그 뭐 생산 수준도 다를 거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달라요. 지금은 뭐 케인즈의 뭐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그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연준의 그 통화 정책, 돈 푸는 거 이런 거. 그 돈 푸는 것 때문에 시장에 빠져야 될 타이밍에도 오히려 시장이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르거나 뭐 이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 구간은 다르겠지만 큰 줄기는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것만으로 끝날 건데, 자 그럼 여기 ABC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 ABCDF 국면 중에서 가장 비슷해 보는 저는 이 정도로 보여요. 이 정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거든요. 자, 이 특징이 뭐냐? 자, 금리가 최저점을 지나 이에 들어서면 부동산에 몰린 자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여 금리를 점차 인상하게 된다. 뭐 지금은 비슷하죠. 유동자금이 증가하여 경기는 호황이 되고 이때 기업 역시 저렴한 금리로 투자활동 증가시키게 되고 경기도 좋아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투자처를 돌리게 된다. 물론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지금에 딱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작년에 이제 특이한 경우 이제 코로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저희가 인위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함으로써 정부는 대규모 재정 정책이고요. 연준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다르긴 하겠지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 약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근데 이 경기 사이클을 보는 이유는 다음 구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론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구간 단위 바로 뭐 FA 뭐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 국민별 특징을 알아놓으면 저희가 그래도 예전에 살아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는 지금 어떨까 비교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100% 투자에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지금 상황이 어느 국면에 속할까? 그럼 다음 국면은 어디 이쯤 되겠네. 그럼 실제 그 국면에 왔을 때 이게 맞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벌써 22분이네요. 예. 요거 우라가미 구니오의 그 주식시장 사계절로는 앞에 있는 그 코스톨라니의 그 달걀론보다는 조금 맞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게 좀 18페이지인데 요거는 제가 내일 다시 녹음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앞에 간단히만 다시 보면은 뭐 전문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황은 GPS가 아니다, 나침반이다. 너무 시황에 100% 의존해서 볼 필요는 없다. 참고는 해야죠. 참고나되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말씀드리는 게 시황의 결과보다는 시황이 그 결론을 맺게 된 그 과정, 논리를 되게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도 이렇게 그 시황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논리적 생각을 하면서 본인만의 시황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빠진다. 근데 왜 빠질까? 왜 빠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지나? 아니면 시장에서 뭐 인플레이션 우리가 줄어들었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쌓이고 보면은 실제 그 자산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자산이 왜 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런 원인이 있으면 채권 금리가 빠지겠구나, 금리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결과보다는 논리를 보라는 말씀드린 거고, 저도 항상 저도 100% 잘 몰라요. 네, 그런 부분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많이 트레이닝을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조금 오버가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이 부분 우라가미 군유의 사계절, 이건 좀 재밌어요. 이거는 뭐 뒤에 제가 그림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이랑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